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그리고 그 규정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막강한 방패로서요, 그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여러 창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관련 규정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여러분들은 모순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창모 방패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창을 들이밀면서요, 이 창은 그 어떠한 방패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방패를 내밀면서 이 방패는 그 어떠한 창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현이 모순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순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도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의 관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모순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것을 저는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난무하는 모순적인 주장은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정리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관하여서는 재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판례 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와 제19조 위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볼 경우에 복잡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면 전혀 복잡할 것이 없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식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에 관한 규정은요,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요, 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구체적으로 제124조, 제124조에 의해서 쉽게 뚫릴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 여기에 이용이 있고 여기에 제공이 있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이 내용만 기억하고서요, 개인정보라는 것은요, 함부로 이용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제1항의 예외적인 규정 제2항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 제15조는 바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17조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고요. 및 제28조의 8, 제1항, 제28조의 8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런 거 부담스러우면 잠시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전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후자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1항입니다. 하지만 제18조는 제1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5항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겠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이것들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방패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려 10가지의 창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 편의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제2호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확인하시고 지금은 편의상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속대로 제1호, 제2호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바로 제2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제2호입니다. 다른 법률,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이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그러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도 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제3자에게 제공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법만 계속 외친다는 것은 모순에 가득 찬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제19조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이번에도 두 개의 창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호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1호는 제18조의 제2항 제1호와 그리고 제2호는 제18조 제2항 제2호와 관련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예외적으로 열어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와 그리고 그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 정리한 그러한 동영상들에서 이미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식 약칭이 도시정비법이죠. 도시정비법이죠. 그러한 것의 정보 공개 관련 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리가 아니라 재점검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제124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124조는 관련 자료의 공개, 쉽게 말하면은 개인 정보라 할지라도 관련 자료로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1항 핵심 내용 위주로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핵심 내용은 조합의 경우라면요, 조합 임원을 나타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뿐만이 아니라,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다음 각호의 서류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총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리한 바 있으니까 이쯤 해두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124조 제2항 이후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짐받겠습니다. 제1항은 바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124조는요, 총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의상 제5항과 제6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일단 편의상 생략하고요. 제3항, 제4항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정리하였던 공개 대상이죠. 공개 대상이 제1항입니다. 그리고 제4항, 제4항은 열람 복사 관련 내용입니다. 제1항은 공개,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거요. 제4항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에 따라서 공개 및 이것은 제1항과 관련이 있겠죠. 열람 복사 이것은 제4항과 관련이 있겠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그럼 전화번호 같은 것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에 관한 판례 잠시 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요, 국토교통부령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여기에 제가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어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하면은 벌칙이 따릅니다. 그 벌칙까지도 재점검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와 관련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22조는 자료의 공개 및 열람에 관한 규정인데요.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은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제4항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거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입니다.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관하여 그럼 공개해야 될 그게 제1항에 따른 서류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음 것까지도 포함하여서 다음 것까지도 함께 열람 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겠죠?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람 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 제124조 이 정도만 적어둘게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1항에 따른 서류가 바로 제11호까지가 있는 것이죠. 제11호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및 다음 각 호에 세 가지 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호가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서 정비사업,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에 대해서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대상으로서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개 이 조합들에서는요, 이 규정들을 잘 준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 제가 대가로로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하게 되고 그 거부에 따라서 결국 벌칙까지도 받게 되는 사례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열람 복사 요청하면은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은 명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요, 성명도 있을 것이고요, 주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면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만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은 벌칙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94조인데요.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방금 전 화면에서 보았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 제1항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시행령이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라고 말입니다.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또한 앞서 정리한 바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이번에도 제2항, 제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예고 드렸던 대로 벌칙과 판례들에 관하여 주로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합 임원 등의 결격 사유 및 해임과 관련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는 벌칙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은 제1항 제7호입니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7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제124조 제1항 그리고 제4항 나타나고 있죠. 제1항은 공개고요. 제4항은 열람 복사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 관리인도 포함됩니다. 바로 이 규정과도 관련이 있겠죠. 또는 조합임원 등속은 바로 이러한 벌칙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조합 임원 등의 결격 사유 및 해임의 규정 가운데서 제1항 제5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도 안 되고 또는 조합 전문 관리인도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중 제5호가 이 법을 위반하여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도 아닙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버리면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정보 공개라는 것은 중요한 규정이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정보 공개를 거절할 때 큰 벌칙이 주어지고요. 그 벌칙뿐만이 아니라 결격 사유에도 걸리게 된다는 거 명심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앞서 약속드렸던 판례, 대표 판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결은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수 있고요. 물론 하급심 판결들도 많이 있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판례 가운데서 전자의 것 핵심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 2019도 18700 판결 주요 판시 사항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라든지 앞서 예고해 드렸죠.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까지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니까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있어 이와 같은 벌칙에 처해진다는 거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년 2월 23일 선고 2010도 8981 판결입니다. 참석자 명부, 서면 결의서 또한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다면 제81조는 바로 제124조입니다.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 관련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이는 제1항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칙이 주어진다는 거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조합집행부에서는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그리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조합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공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끔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